근데 왜 이렇게 못했어? 자, 조용하고 빨리 표시해 이제. 네. 나 지금 지금 지금이 좀 자, 너 적었나? 아이. 일단 여기 기분 있잖냐? 기분은 이제 분사구문이 되면은 뭐뭐를 고려하면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컨시더링 바꿔야 되겠지. 자, 뭐를 고려하면야? 목표의 범위를 고려하면 어떤 목표냐?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 뭐뭐라는 것이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은 뭐야? 당연하다. 자, 뭐가 당연해? 다른 모델들이 보여주고 반영한다라는 것을 뭐를? 다른 어떤 유형과 어떤 종류를 근데 뭐의 유형과 종류야? 목표에 어떤 기반한 영향을. 자, 이게 말이 좀 되게 조금 읽기가 불편해 사실은. 응?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읽어보면은 되게 의미가 좀 읽기 좀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의 다양한 모델들이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모델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려줄게. 여기서
이 다양한 모델들이 의미하는 거는 학습에 관한 모델이에요. 이 모델들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방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법들, 뭔가 학습에 관한 어떤 방법들. 다양한 학습에 관한 방법들은 보여준다. 뭐 다양한 유형과 정도를 목표 기반의 어떤 영향에, 사실 이 부분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그래 핵심적인 부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이 의미를 갖다가 너무 외모되지 마라. 전혀 중요치가 않아. 자, 그래서 학습에 관한 다양한 모델들은 다른 방법과 정도를 보여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렇다는 것은 뭐 놀랍지가 않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어떤 학습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방법들마다 뭐 학습에 관한 정도나 뭐 방향 아니면 뭐 방법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것이겠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폭넓은 distinction, 어떤 구분을 제한한다.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그래서 여기 있는 대시 대명사. 접사 관계 대명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러닝을 받아주는 대명사라고. 자, 그래서 뭐랑 뭐가 있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그다음 렐러번트하면 관련 있는 그런 의미잖아. 목표와 관련 있는 학습 사이에 뭔가 큰 차이점을 제한한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한다고 했었지. 그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건 두 개야. 첫 번째가 뭐냐? 목표 지향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목표 관련 학습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글의 주제가 이거랑 이거에 대한 차이점 소개야. 말은 되게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주제는 되게 별거 없다. 자, 여기서 뭘 먼저 언급하냐면은 목표 관련 학습 절차 있지? 얘를 먼저 소개를 할 거야. 목표 관련 학습 절차는 not explicitly directed by the goals of reasoners. 자, 여기 있는 reasoner 있잖아. reasoner가 이제 원래 reason이 동사로 쓰면은 뭐야? 추론하다 그런 의미잖아. 근데 뜬금없이 추론자라는 말이 나온 게 조금 어색해. 자, 여기서 이 추론자는 그냥 학습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학습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즉 목표 관련 절차는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 명시적으로 안내되지는 않는다 라는 말도 조금 한 번에 와닿지가 않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표 관련된 어떤 처리는 이제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겠어 이렇게 목표를 갖다가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 여기 but 뒤에 research가 이 동사인데 여기 있는 얘랑 병렬이야. 그럼 여기에 주어는 당연히 얘겠지. 자, 그래서 어떤 학습자의 목표에 의해 명시적으로 지시되는 건 아니지만, 이끌려지는 건 아니지만 목표 관련 어떤 처리는 유발한다, 가져온다. 뭐를?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할 수가 있는. 자, with respect to가 about이랑 똑같은 그냥 뭐뭐에 관한 그런 의미야. 뭐에 관하여? 그러한 목표에 관련하여.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목표를 정해 두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냥 내가 원래 평소에 좋아하는 거 계속해서 해 나갈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표에 관련해서 조금 나름대로 유용한 무언가를 갖다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영어 어차피 지문 알아야 되면은 얘랑 그 다른 하나의 그 차이점 알아야 되거든. 자, 우리가 영어를 갖다가 공부를 하자면 내신 기간에 할 때가 있고 비내신 기간에 영어 공부할 때가 있지. 왜 비내신 기간에는 사실 뭐가 되냐? 수능 준비하잖아. 그치? 그럼 내신 기간에는 학교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비내신 기간에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뭘 목표를 정해?
수능에 어떤 문제 푸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수능에서의 어떤 고득점을 받기 위한 어떤 목표를 정하잖아. 우리가 이제 그 비내신 기간에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목표는 수능 준비야. 그렇지만은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신 학교 시험 점수 잘 봤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돼. 된단 말이야. 그 모의고사 공부를 하지만 내가 학교 시험을 목표로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제 학교 시험 내신 준비 학교 시험과 뭔가 이 내신 같은 걸 잘 보는 어떤 간접적인 부수적인 결과도 있단 말이야. 자 반대도 얘도 성립해. 우리 내신 기간에는 분명히 목표를 정해두지. 학교 시험을 보겠다는 내신 기간에는 이제 목표가 모의고사나 수능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내신 기간에 어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능 공부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나타내는 목표 관련적 학습이야. 즉 목표 관련적 학습은 내가 이걸 할 거야 하고 내가 이거를 이룰 거야 하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뭐 수학 관련된 서적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뭐 컴퓨터를 이렇게 막 만작만작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프로그래밍도 좀 시험 삼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C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시험에서 되게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든지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원래 하던 거 좀 좋아하던 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무언가를 유의미한 무언가에 닿게 되는 거. 이게 목표 관련적 처리야. 알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더라. 내가 처음부터 뭔가 목표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됐지? 이 부분 한글 적었고 학습자가 직접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 의미로 보면 되겠고 자 다음
자, 좋았으면 보자. 자, 그래서 이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는 바람직한 학습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얘일 거예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은 부수적인 효과야. 부수적인 효과. 들어왔냐? 부수적인 효과가 어떤 효과야? 내가 의도한 거야, 의도하지 않은 거야? 의도하지 않은 거야. 부수적인 효과라는 건 이제 의도하지 않은 일. 뭐 의도가 아니라 뭐 의식도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는 이 바람직한 학습이 뭐 보통의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처리의 부수적인 어떤 효과로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 있잖아. Normal Task Relative Processing 얘가 있지.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이 의미를 보고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조금 마땅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이게 리스너가 학습자라고 했었잖냐. 그럼 학습자 입장에서 일반적인 과학에 보통 뭘 말하는 걸까? 그냥 늘 하던 어떤 과제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아니, 과제 같은 거야. 과제.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뭐 과제들을 많이 내주시잖아. 그지?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학습을 하라고 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과제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뭐 시험 잘 보게 되는 뭐 그런 것이지. 자, 다음 예를 들어, 자 여기 있는 이 예를 들어서 4번이랑 5번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를 뭔가 한 번에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읽어봐. 자, 학습자는 뭐 암시적인, 암묵적인 방향을 가질지도 모른다. 뭐 하는 방향이야? 정확한 세상에 대한 모델을 유지하는 암묵적인 방향을 가질지도 모른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얘 밑에 얘 예시가 있으면은 분명히 얘는 그 목표 관련적인 어떤 처리, 목표 관련적 학습의 예시라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갖다가 예시로 연결해줘야 될지가 진짜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5번은 조금 뭘 해야 되냐면 의역을 해야 된다. 한 번에 보고 이거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의역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5번 문장은 내가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줄 테니까 그 의미로 기억하도록 해라.
민호 왜 안 적어? 정신 안 차려? 자, 이거 보자. 과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일반적인 과학 관련된 처리가 일종의 과제라고 했잖아. 응? 정확한 과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이 조금 과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싶어. 내가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암묵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말도 어렵잖아, 사실은. 가장 쉽게 풀었을 말이 이거야. 그래서 자, 과제를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 응?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내가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방향하면 이제 진로야, 진로. 방향을 정하게 될 수도 있다. 알았죠? 하다 보니까 무언가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로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쪽 관련하여. 자, 그래서 다음, 자, 여기까지가 목표 관련적 학습이고, 이제 여기에는 그 첫 번째로 언급한 목표 지향적 학습이야. 자,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대조적으로 명시적인 학습자의 학습 목표에 의해 유도된다, 추진된다. 이 말은 되게 쉽지. 목표 지향적 학습은 학습자가 먼저 뭘 넣는 거야? 목표를 정해 놓는 거야. 목표 관련적 학습은 그게 아니라고 했었잖아. 응? 목표 지향적 학습은 학습자 목표에 의해 뭔가 유도된다, 추진된다. 그러한 학습자들의 목표는 영향을 미친다. 혹은 심지어 결정한다. 학습되는 것의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화살표로 한번 조금 이해를 해보자. 뭔가 이 목표 지향적인 학습은 위에서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뭘 할지,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 정하는 거야. 반면에 목표 관련 학습은 그냥 과제를 하다 보니까 목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거든. 위에서 아래로 가는 느낌이 지향적일까 아니면 관련적일까?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배울 내용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게 이게 목표 지향적이야. 목표를 세워두고 그에 따라서 밑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얘는 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그치? 과제들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야? 어떤 목표에 이르게 되는 거야. 즉 얘가 목표 관련적이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냐? 자, 다음.
뭐 별거 없지.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는 목표 지향적 학습이야, 목표 관련 학습이야. 지향적 학습. 난 대학에 갈 생각 없었어. 근데 그냥 막연하게 뭐 수학이 좋아서 수학 한 우만 봤어. 그리고 경시대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 그랬더니 뭔가 대학에서 오래. 그럼 어떻게 된 거니?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상향적, 하향적인 느낌이 강해. 얘가 상향적, 얘가 하향적. 그 말은 굳이 적어놓진 않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간다.
이거 책이 조금 오타가 있네. 이 번호가 좀 잘못됐다. 번호가 1번에서 갑자기 8번으로 가지. 좀 오타야. 이번에 그 나갈 규제에는 바꿔서 다시 올려줄게. 자, 여기까지 먼저. 자, 됐지? 바이. 자, 1837년 뭐 봄과 여름에
여기 얘가 지금 fresh가 형용사인데 얘 좀 분사구문이거든. 뭐 원래 부사절을 바꿨으면 after he was야. 근데 얘를 분사구문 바꿨으면은 뭐 after 생략을 시킨 거고. 그다음 he 뭐 당연히 여기 있는 주어인 찰스 단지 똑같은 거 날라가고. 그다음에 비동사가 being이 되면서 날라가서 최종적으로 fresh 이 형태만 남는 거야. 그래서 그의 뭔가 비글 후에 항해로부터 막 돌아와서 fresh가 뭔가 신선한 뭐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뭐뭐 해버린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항해 끝나고 돌아와서 찰스 다윈즈는 그 엄청난 synthesis 합성 통합을 시작했다. 그의 연구에. 근데 어떤 연구야?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하잖아. 뭐 예정, 의무, 의도, 가능 그런 거. 뭐뭐의 예정이다. 그의 뭐 유명한 진화론이 될 예정인 어떤 연구에 엄청난 큰 통합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이것저것 연구해 놓은 거를 모아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집대성하다고 얘기를 해. 집대성하다. 그러니까 항해를 하고 와서 이제 자신의 어떤 진화론에 관련된 연구들을 막 이것저것 많이 해놨단 말이야. 이제 그것들을 전부 다 한 군데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시작한 거야. 다음 7월 중순에 다윈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가 스캐터가 하면은 분산시키다 그런 얘기잖냐. 생각이 여전히 분산되어 있다. 뭔가 좀 아직도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야. 집대성을 시작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생각이 좀 분산되어 있었어. 자, 그냥 여기 이 부분도 분사구문이야. 여기 원래 문장은 and his mood was one 어쩌고저쩌고야. 근데 and 날라가고 자 여기 지금 주어가 뭐냐? his mood잖아. 지금 이 문장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는 뭐야? 다윈스 없지란 말이야. 주어 갖다 달아. 다르지? 다르니까 이제 생략시키지 않고 남아 있는 거야. 얘가. 그 다음에 was는 being이 되면서 날라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his mood one over 뭔가 좀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confused를 썼잖냐. 왜 confused이 아니라 confused를 써가지고 있는데 feeling을 수식한 거냐면 우리가 confusing 하면은 혼란을 시키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 confused를 쓰면은 혼란을 느끼는 거잖아. 다윈 지금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혼란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 맞지. 그래서 이게 다윈이 혼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분사가 더 쓴 거야. 다음. 자, 그의 어떤 공책, 수첩에서 근데 많은 이제 텐터티브 하면은 뭔가 시험 삼아 하는 약간 좀 뭐랄까 뭐 미술에서 이제 뭐 화가들이 뭐 습작이라는 걸 하잖아. 뭐 스케치북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엄청 한 번에 빡 집중해서 그려온 게 아니라 뭔가 깨짝깨짝 하는 말이야. 뭐 이것저것 그려보는 거. 그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인데 좀 시험 삼아 하는 어떤 낙서와 그다음 거치게 휘갈려 쓴 어떤 메모 속에서 메모 한가운데 자 그는 simple sketch 굉장히 좀 간단한 스케치를 하였다. 어떤 스케치냐? 여기도 똑같이 비투용법이고 똑같이 예정이야. capture 사로잡게 될. 그 다음에 capture의 목적어가 add stroke가 아니야. 여기 있는 얘가 capture의 목적이냐면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구가 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add stroke가 한 번에 어떠한 그 개념적인 범위를 포착 혹은 사로잡게 될 간단한 스케치를 하였다. 자, 뭐에 관한 개념적 범위야? 그의 머릿속에 천천히 형성되고 있는 이론을. 자, 이번 문장에서 지금 찰스 다윈즈의 머리에 생각들이 아직 모호되어 있는 상태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 그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스케치북 같은 거 꺼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스케치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스케치가 뭐였냐면은 머릿속에 천천히 형성되고 있는 이론, 뭐 진화론이겠지. 진화론의 개념을 한 번에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한 번에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스케치를 그렸다는 얘기야. 그냥 머릿속에 뭔가 진화론에 대한 개념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걔가 지금 너무 많게 잡다하게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스케치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야. 스케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즉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고 그 스케치, 그 그림이 진화론의 개념을 한 번에 이렇게 그 표현을 해낸 그런 그림이었다. 됐어? 머릿속에 정리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개념을 갖다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스케치를 그렸다고 했잖냐. 그 그림 즉 스케치는 불규칙적으로 가지가 쳐져 있는 나무였어요. 불규칙적으로 가지가 쳐져 있는 나무였다. 이게 오브 있잖냐. 오브는 그냥 be ove하면 뭐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be about이랑 똑같아요. 진짜 오브가 없어 크게 상관은 없는데 be ove하면 뭐뭐에 관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 된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불규칙적으로 뭔가 가지가 쳐져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뭐 하기 위해 의도된 거야? 가게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이 보면은 가게라고 거 있잖냐. 가게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일종의 족보 같은 거예요. 일종의 족보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잖냐. 너네 다 이름이 있잖아. 이름에 그 성씨 있잖아. 그래서 최용호의 최자 하면 그 최용호가 현재 네가 여기 있으면은 네 위에 뭐 아버지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있을 거고 위에 뭐 있을 거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제일 먼저 그 성씨를 가진 어떤 주장이 있지 않을까? 저 가계라는 거는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종의 족보 같은 거예요. 알았죠? 일종의 족보 같은 개념이다. 자, 뭐의 역사? 그 족보의 역사야. 식물들과 동물들의 어떤 그 가계 역사, 즉 족보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 그래서 그 그림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생명의 나무였다. 들어봤냐? 자, 비유로서 혹은 은유로서 이 생명의 나무는 아주 훌륭하다. 뭐 하면서 핵심적인 개념을 전달하면서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야? 생명이 기원했다는. 어디서 기원해? 어둡고 먼 past, 과거에서. 그 다음 이 부분 있지? 아 여기 아니구나. with a unique, 뭔가 독특하고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과 함께. 여기서 뭐 먼 과거는 뭐 의미하기 어렵지가 않지. 근데 dim, 어두운이라는 말이 왜 썼냐면은 어두운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조금 우리는 지금 약간 고등한 어떤 동물들, 고등한 어떤 생명체들 많잖냐. 저기서 이 dim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고등의 반대가 뭐야? 하등. 그래, 약간 좀 하등한. 뭔가 약간 좀 뭔가 좀 너무 이게 하등해가지고 뭔가 미래가 없어 보이는 어두운, 눈앞이 캄캄한. 여기서 어두운 약간 좀 비유적인 의미인데 약간 조금 하등한.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조금 뭐랄까 생명체가 많지 않은. 뭐 그 정도 의미를 생각하면 된다. 자, 이러한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여기에 이 대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게 책에 이게 좀 작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하나의 공통 조상이 뭐냐면은 나무의 줄기인데, 자, 나무가 뭐 땅에 있으면은 나무가 뭐 이렇게 있잖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줄기에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지. 그래?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고. 여기서 이 나무의 줄기가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 이 하나의 이 생명의 나무의 그 줄기인 하나의 공통의 선조로부터 생명체는 diversify, 다양하게 되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의해? 잇따른 가지치기에 의해. 자, 여기 가지치기가 가지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은, 자, 어떤 나무 가지 있지? 가지에서 딱 다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어떤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얘를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즉 얘가 일종의 어떤 종의 공통 선조야. 공통 조상이야. 여기서 다른 어떤 생명체가 다른 종이 나오고 그 종에서 또 새로운 어떤 종이 나오고 그 종에서 또 어떤 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야. with 명사 분사 형태 분사구문 뭐뭐 한 채로. 자 그래서 여기에 as new space is split 여기 나와 있는데 그 with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대표적으로 바꿔 쓰는 방식이 as 주어 동사야. as가 뭐뭐 함에 따라 그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부사절로 복구시키면은 주어 동사 얘가 된다. 스플릿은 원형이랑 과거형이 똑같아. 스플릿, 스플릿, 스플릿 다 똑같다. 됐어? 자 다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줄기에서 계속해서 나무 가지가 쳐져 있는데 우리가 무한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 쳐져 있지는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뭇가지의 끝은 그 나뭇가지의 끝부분 한 이쯤이라고 합시다. 뭐 이쯤, 이쯤, 뭐 아니면 뭐 이런데 이런 끝부분은 멸종을 의미한다. 뭐 공룡이나 이 도도새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에서 갈라져 나온 게 나무 끝이 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같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개소리야. 맞아. 아무 소리라니까. 아니 아니라고. 하긴 스무스 좀. 그리고 마블 스파이더맨 그 느낌. 라고만 뭐 쉬운 주제는 뭐 이렇게 쓰면 돼. 자, 좀 일반화 시켜보자. 만약에 이 글의 어떤 이 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라고 하면 뭘 배울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좀 일반화 시켜서 다윈 말고 다윈이나 그 사람과 진화론의 개념을 좀 제거해버리고 약간 조금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제를 서술한다면 어떤 주제가 나올까? 처음부터 다윈 지금 이 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 약간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었다고 했잖아. 만약 이 글 갖다가 어떤 교훈 같은 거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려면은 어떤 주제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생각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이야 그림. 그걸 그렇게 서술할 수 있어. 오늘 만약 문제 나왔는데 뭐 다윈의 어떤 진화론 뭐 생명이 나는 그런 개념 없고 그냥 뭐 생각을 정리해준 어떤 도구로서의 그림 나오면 뭐 틀렸다고 볼 거냐? 맞다고 해야 돼 그런 것도.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